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경기력은 정말 대한민국이 좋았고 경기 흐름도 대한민국이 많이 가져왔는데 결국 경기 결과는 가나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3대2로 정말 아쉽게 패하면서 이 승점 3점을 가나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해서 좀 후토크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기자님? 일단은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맨 최전방에 황의조 선수가 조규성 선수로 바뀌었고 네. 이재성 선수랑 나상호 선수가 각각 정우영 선수랑 권창훈 선수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했던 부분들이 노리고자 했던 부분은 좀 확실했었던 것 같아요. 뭐 자구영 선수나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을 기반으로 네. 상대가 좀 측면으로 많이 공격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사이사이 공간을 좀 파고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좀 이끌어내고 직접 부딪히고 네. 그리고 반칙을 유도하면서 그리고 또 결정력도 좋으니까 사실 황의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조금 결정력이 아쉬웠던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세 선수 모두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교체였다고 생각을 했고 네. 전반전 실제로 첫 실점을 허용하기 전까지 네. 그 전까지의 과정도 사실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죠. 저희가 흐름을 가져오는 듯했고 첫 골이 우리 쪽에 써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반 10분까지 저희가 기록했던 코너킥이 대략 5개, 4개만 이랬었거든요. 네. 그만큼 거의 반코트 게임을 하다시피 이제 경기를 주도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결국 발목을 잡았고 그게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또 추격골을 뽑아내면서 따라가는 듯 보였거든요. 특히 조규성 선수가 2골이나 넣었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후반전 처음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네. 벤투 감독이 원래 좀 교체에 대해서 되게 신중한 성격이긴 한데 네. 이번 경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네.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후반전 돌입과 함께 나상호 선수를 다시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상호 선수가 들어가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점은 우리나라의 손흥민과 김진수 선수로 이어지는 좌측 라인이 네. 가나의 오른쪽 라인 람프티 선수에게 조금 막히는 맞아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나상호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측면 공격의 어떤 집중도가 조금 분산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상호 선수가 높은 지역까지 움직여주고 거기에 이제 왼쪽까지 조금 살아나면서 네. 우리가 조금씩 분위기를 좀 가져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던 게 이강인 선수의 또 교체 아. 투입이잖아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또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죠. 네, 그것도 우루과이전에 던졌던 승부수에 이어서 이번에 또 바로 던진 건데 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지역에서 연결되는 어떤 세밀한 패스라던가 아니면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크로스 그런 거를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조금 기대를 했고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들어가자마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남은 후반전 동안 계속 집중을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잘 떨어졌죠. 네. 조규성 선수가 이제 헤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직접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에게 집중이 되면서 김진수 선수가 네. 또 왼쪽이 측면이 살아나면서 김진수 선수가 또 이렇게 도움을 또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대2까지 따라간 장면이 너무 좋았고 사실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또 정말 많이 가져왔죠. 넘어왔기 우리에게 때문에 가져왔었죠. 다시 사실. 저희가 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네.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또 이제 실점을 또 하면서 3대2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네. 원래 이제 벤투 감독님이 뭐 이제 아시아 예선이나 평가전에서 교체 카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고 늘 기용하던 선수들만 기용하면서 플랫 A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정말 많았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좀 다양한 선수들 활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경기력을 또 선물해줬던 벤투 감독의 전술이었습니다. 네, 색깔 자체가 굉장히 뚜렷한 교체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만큼 또 그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 벤투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어떤 용병술에 대해서는 크게 흠집을 거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경기에 대한 쭉 뭐 흐름과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님의 전술 그리고 전후반 뭐 교체 카드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경기를 좀 돌아보기 위해서 기록을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경기 중반에 살짝 봤는데 대한민국의 슈팅이 10개가 좋게 넘었거든요. 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피파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슈팅 시도 개수를 좀 말씀을 네,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19개를 시도를 했고요. 그 중에 유효 슈팅이 6개가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가나는 7개를 슈팅을 했고 골문 안쪽으로 간 유효 슈팅이 3차례 있었고요. 그게 다 들어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좀 아쉬운 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경기 주도권 자체, 그러니까
분위기 뭐 점유율이라는 게 주도권이랑 완벽히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네. 점유율은 우리가 6대4로 우위를 가져갔고 벤투 감독이 추구를 했던 어떤 빌드업이라던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최대한 구현을 해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네. 세트피스 실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좀 맞습니다. 안타까웠고 네. 이런 높이 싸움에서 조금 밀렸던 부분이 오늘 경기에 좀 페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경기를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오늘 주심이 테일러 주심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해외 축구 팬들에게 특히 익숙한 주심인데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일단 전반전에 추가 시간을 더 주지 않으면서 칼같이 끝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후반에서도 추가 시간에 이제 상대팀 가나가 좀 시간을 끄는 장면이 몇 차례 있어서 아 이거는 추가 시간 주어지겠구나. 네. 대한민국이 공격 기회를 한 두 번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정말 칼같이 경기 종료 비스를 불면서 이제 대한민국 벤치에서 우르르 달려 나왔고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도 항의를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특히 네. 벤투 감독이 그런 장면을 많이 보이면서 레드카드까지 받았습니다. 테일러 주심이 악명이 높다는 거는 사실 킥오프 전부터 우리 팬들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좀 그런 파악을 잘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웬만한 몸싸움에는 잘 부지 않았고 완전히 의도적인 반칙에 대해서만 좀 불고 멈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반전이 끝날 때 추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번에 또 더욱은다나 카타르 월드컵은 추가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좀 관대하고 그리고 뭐 부상 선수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 추가로 들어가는 시간에 굉장히 허용을 네,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이 마칠 때 이제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후반전도 사실 그럴 줄은 몰랐죠. 네. 왜냐면은 황인범 선수의 머리가 다치는 부상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끌려가는 있는 입장에서 가나 선수들이 조금 다치서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어요. 네네네. 물론 뭐 침대 축구는 전혀 아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 시간을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경기를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네. 결국에는 후반 10분이 조금 넘어가서야 바로 끝냈고 네. 우리 선수들도 벤투 감독도 달려들 만큼 좀 안 좋게 경기가 끝이 났죠. 그래서 벤투 감독이 달려 나갔고 음. 레드카드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벤투 감독님의 레드카드는 상당히 아쉬워요. 다음 경기에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 벤투 감독이 아쉬움의 표현으로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뛰쳐나갔지만 네.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도 결국에는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고 네. 거기에서 퇴장을 당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네. 항의를 한 거였으면은 네네. 우리의 판단의 미스가 아니었나. 결국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얻는 건 우리잖아요. 네네네. 벤투 감독이 빠지는 마이너스를 얻는 거는 결국에 네, 우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가오는 포르투갈전에 이제 결국에는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생긴 게 마지막 그렇죠. 경기 종료 후에 생긴 네. 가장 안타까운 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1부 1패가 된 상황에서 네. 이런 점은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벤투 감독님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기력은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경기 자체는 굉장히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본인의 또 소신 발언도 하셨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가나전은 있고 다음 포르투갈전을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 자체는 무척 아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 열심히 뛰는 모습은 지난 우루과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기 결과를 넘어서 우리가 멋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 지난 일은 있고 다음 포르투갈전에서 우리답게 한국답게 정말 열심히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 또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경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